네, 내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 마감됐고요.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각 당의 넘버 1, 제1호 엄지척은 누굴까 이런 제목으로 비례대표 1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구입니다. 예, 이번에는 비례 전문 정당도 4곳이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례대표 1번은 다 여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죠. 우리나라는 네. 공식적으로 차별 제도를 시행합니다. 공정한 게 아니라 이건 차별이에요. 아, 차별을 공식적으로 해요? 공식적으로 합니다. 예. 비례대표 순번에 있어서 여성 50%를 무조건 할당해야 되고 네. 또 홀수는 무조건 여성이어야 된다. 아, 그래서 1번은 다 여성이군요. 그렇죠. 이건 왜 시행을 하냐면 자, 유엔에서 권고를 했어요. 전 세계의 여성 의원 비율을 30%로 하라. 네. 그런데 국제의원연맹 소속 국가들의 의원 수를 성비를 봤더니 22.7%예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비가? 그 정도 넘지 않을까요? 4년 전에 20대 때 17%고요. 예. 이번에 지역구 그냥 후보들만 따지면 19%에 불과해요. 아직도 부족하군요. 아직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성 후보와의 어떤 성비를 그래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네. 그런 의미로 1번 여성 그러니까 홀수는 무조건 여성이고 50% 차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성이 출마자가 없어서 남성 후보를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네. 그 상관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2018년 이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민련 예를 들어서 네. 김정필 총재가 있던 자민련이요. 이때까지는 50%를 하라 그랬더니 앞에 50%를 몽땅 남성 순번으로 쫙 채우고 네. 뒤로 여성 순번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성이 되지 여성은 안 되잖아요. 네. 뒷순번으로 하니까. 자, 이런 때 이제 선관위에 위법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선관위는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수리해버렸어요. 규정이 예. 없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2018년에 선거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네. 이렇게 남성 1번으로 냈다 그러면 등록을 무효시켜버린 아예 상황이 불가능한 거군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례 1번 이것은 그 당의 상징성이 상당히 좀 반영된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예. 좀 각 당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이제 1번, 2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례 후보를 그 거대 여야가 안 냈기 때문에 네. 비례 순번으로는 가장 높은 쪽에 민생당이 있다면서요. 여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 소개를 할 때는 기호순으로 해야 되니까요. 예. 자, 첫 번째가 민생당입니다. 민생당은 비례 1번으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1번도 의료진에서 네. 선택을 했어요. 직능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어떤 의료 쪽 보건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이 정 교수로 말씀을 드리면 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동안 직장인 자살 예방 및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간정 노동자 관리 등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합니다. 예, 민생당 다음이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네. 미래한국당은 1번 놓고 몇 번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관위가 발표한 순위로서 1번은 조순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네. 다시 이제 재조정을 했습니다. 공관위도 바꾸고 해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으로 순위가 조정이 됐고요. 예. 이건 다분히 보수정당도 독립운동 또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아마 1번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 전 관장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남인 윤종 씨의 이 따님 그러니까 네. 윤봉길 의사의 진손녀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창덕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에 조부인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사업회를 이끌면서 2007년 대선에는 정동영 후보 선거 캠프에도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한 더불어시민당은 어떤 분이 비례 1번이에요?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은요. 아까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네. 역시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배정했습니다. 네. 이 역시 전문의 등용 케이스고요. 신 교수는 직접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사활동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19 3번 환자 기억하시죠? 3번 환자를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시키는 과정의 임상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네. 치료 방법 연구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함께 방송에 좀 출연을 했었어요. 종편에 꽤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제 옆에서 출연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시나 그러고 모니터를 봤더니 비례 1번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고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언론 활동도 많이 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정의당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비례 1번이 이번에 좀 구설이 있었어요. 네, 구설이 좀 있었죠. 유호정 전 그러니까 정의당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을 배정을 했는데요. 92년생. 그러니까 청년 배려 케이스고 또 네. 노동운동 활동을 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배려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화섬 노조,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게 IT인데 네. 이 노조들이 화섬 노조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네. 화섬 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화섬 노조에서 선전 홍보부장 활동을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했죠. 그러다가 정의당에 입당해서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논란은 대학교 때 게임 동아리를 아마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네. 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시켜서 게임을 해서 등급을 다이아까지 올린 것이 밝혀져서 회장직을 그만두고 사과를 한 그런 전력이 이제 논란이 돼서 또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청년 노동운동가 1번 배치 이게 네. 이제 상징성으로 좀 그렇죠. 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비례 전문 정당이 4곳이나 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네. 또 열린민주당이 있고 국민의당도 지역을 안 내고 이제 비례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있고. 국민의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당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또 언급한 코로나19를 인해서 의료계 영입 인사 케이스입니다. 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이 대구 경북에서 이번 코로나19의 최전선 역할을 했거든요. 그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 출신인 최현숙 간호부원장을 배려해서 1번 케이스로 했고요. 예.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전 의원 아마 또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열린우리당 때는 의원을 하지 못하셨고 통합민주당 그다음에 통합민주당으로 의원 활동을 하셨고 건축가로서 최근에 알슨 신잡에도 출연한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비례 후보 1번의 여성 1번을 여성 남성 안 가리는 세상 이것을 위해서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젠 차별제도를 없애자 이제 이런 어떤 여성 1번이 아니라 남성도 1번 될 수 있다라고 부르짖으면 큰일 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성비로 봤을 때 49%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는 17%에 불과하잖아요. 매년 지금 보니까 한 2%씩 아까 매년이야 4년마다 2%씩 증가해요. 그래요? 그러면 유엔이 권고한 30%에 되려면 예. 언제나 30%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66년 뒤입니다. 2086년이 돼야지만 30%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엔 권고 기준인 30%를 채우는데 66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조차도 사실은 아까 정당들이 지키지 않거든요. 최근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 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지역구 후보 중에 30%를 여성으로 채우면 8억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 당이 30%를 채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30%를 안 채웠기 때문에 5% 미만, 뭐 10% 미만에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네. 이건 허경영 씨를 비판할 게 아니라 기존 정당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한 몇십 년씩 그 정당을 이끌어오면서 여성들을 배려를 하지 않고 예. 이 좋은 제도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나도 먹었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언젠가는 남성 여성 가리지 않는 1번을 네. 그런 제도가 시행되려면 자연스럽게 30%를 넘는 그런 공천과 또 유권자들이 30%를 넘는 비율로 여성을 찍어줘야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갈 수 없잖아. 오늘은 각 당의 넘버 1 제1호 비례대표 누군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우절 맞아서 장난삼아 퍼뜨린 가짜뉴스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 또 N번방 수사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도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